안녕하세요, 만능쌤입니다. 오늘은 12강 분사와 분사 구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분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분사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pp, 대부분 동사에 ed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능동과 진행을 나타내고요. 과거 분사는 되는, 되어진, 된, 이런 식으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러한 분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주절이 있고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동사에 대한 ing랑 pp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략하고 나면 뒤에 ing랑 pp가 남죠. 이 ing랑 pp를 우리는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원래 문장에서 이 주격관대가 있을 때 이 주격관대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격관대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더라도 이 뒤에 있던 ing랑 pp는 똑같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라는 것은 꾸며주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사는 꾸며주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네, 이러한 식으로 분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동사는 no고요. 그 다음에 the man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 who라는 주격관대가 나가서 뒤에 is running이 있습니다. 오버데어는 부사니까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who is가 있을 때 주격관대 who와 is 비동사를 생략하고 나면 이 running이라는 분사 형태만 남아돕니다. 이 분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man을 꾸며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man이라는 게 이 runn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다. 달리고 있는 그 남자가 달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이 the man이라는 게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이 run이라는 달리다라는 뜻의 행동의 주체가 돼서 그 남자가 달리고 있는 이라는 능동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is고 which 플러스 was 여기도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을 하면 뒤에 나와 있는 built라는 건 원래는 BPP의 수동태였는데 비동사는 생략되고 나니까 PP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분사라고 하는 건데 이 분사가 꾸며주는 건 누구다? 네, 앞에 있는 선행사인 여기에 my house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럼 이 해석은 능동의 관계가 아니라 my house는 사물이니까 뒤에 나와 있는 built는 수동의 의미로서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것은 나의 집이다 만들어진 2010년에 네, 지금 built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my house이기 때문에 my house는 사물이니까 building이라는 능동을 쓰지 못하고 built라는 수동을 써서 my house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내 집이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은 지어진 이라는 식으로 수동형 분사를 써야 합니다. 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끔은 동사랑 과거 분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동사의 형태와 과거 분사의 형태가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그냥 ing를 쓰니까 동사랑 구별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과거 분사라는 건 과거 동사와 똑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make는 현재 동사 그리고 made는 과거 동사 그 다음에 다시 made는 과거 분사. 네, 현재 동사는 헷갈릴 게 없지만 만약에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가 이렇게 있는데 언제는 과거 동사고 언제는 과거 분사냐 똑같이 made인데 네, 이런 경우 동사의 특징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습니다. 동사라는 건 뒤에 뭐가 나오죠? 네,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거는 형태 자체가 pp이기 때문에 수동형이죠.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인 pp 형태의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동사 made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뒤에 보니까 또 다른 made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동사인데 아니면 혹은 둘 다 동사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 번째 made 뒤에는 the cup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made 뒤에는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 수동형 분사인 과거 분사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체크를 마저 하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컵을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선반이 위에 있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가 구별이 안 될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목적어가 없는가로 일단은 구별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이상 뭐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실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형은 전치 수식입니다. 대부분 형용사가 beautiful girl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미는데 가끔은 뒤에서 꾸미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보면 동사는 was watching이고요.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sleeping이라고 했을 때 ing가 현재 분사로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 해석을 하면 나는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치 수식으로 뒤를 꾸며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똑같이 동사는 was watching이고요. 뒤에 보니까 sleeping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sleeping이 꾸며주는 게 baby이기 때문에 baby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아기가 자고 있는, 그래서 ing라는 현재 분사를 써야 하겠죠. 그래서 해석은 위에 거랑 틀린 게 없습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 침대에서. 그럼 지금 왜 sleeping이라는 단어를 굳이 뒤로 써서 후치 수식을 하고 있는가? 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in the bed 때문인데요. in the bed라는 거는 sleeping이 데리고 나온 하나의 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를 전치 수식으로 해서 baby 앞에 쓰면 문장의 구조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sleeping이라는 단어가 데리고 나온 이 구도, 이 전면구도 같이 뒤로 보내서 baby를 꾸며주는, 해석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 baby를 꾸며주는 형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밑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was watching. 여기 보면 sleeping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서 명사를 꾸며줄 텐데 뒤에 보니까 in the bed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in the bed가 여기까지 갔을 때 이 sleeping이 꾸며주는 게 확실히 얘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석을 한번 해보면 나는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침대에서 아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데리고 나오는 구나 절 같은 게 있을 경우 전부 다 명사 뒤로 보내서 후치 수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단순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분사로 형태로 나왔는데 그 분사의 형태가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으로 나눠져서 후치 수식으로 되는 경우는 분사가 데리고 나온 구나 절 같은 게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서 문장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 뿐이니까 품사에 대한 이해도만 높여 놓으시면 해석 자체라든지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건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주절과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종속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영어는 반복되는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뒤에 문장이 접속사 뒤에 동사, 목적어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동사를 없앱니다. 하지만 그냥 없애면 해석이 또 무너지게 되니까 동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진짜 동사가 아닌 준동사, 그 중에서도 분사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원래 문장이 능동태였으면 동사의 ing로 바꿔주고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으면 pp 형태인 수동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앞에 문장은 그대로 써주게 되죠. 그리고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장에서 앞에 컴마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문장의 구조가 주절이 있는 상태에서 컴마 찍고 ing나 pp 형태를 쓴 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분사와는 다르게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죠? 네, 바로 주절의 주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어는 생략됐지만 주절의 주어와 똑같아서 생략된 것 뿐이니까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분사 구문의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항상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속절은 주절을 수식하듯이 꾸며주듯이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면 동사는 두고요. 뒤에는 컴퓨터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게임까지. while은 접속사고 뒤에 보니까 I, 그 다음에 liste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주절의 주어도 I고 종속절의 주어도 I라서 이 I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listen이라는 동사만 남아있게 되니까 문장 구조가 어색해질 수 있어서 listen이라는 동사를 지금은 능동이기 때문에 그냥 listening이라는 ing 형태로 씁니다. 뒤에도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앞에는 while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컴마는 찍어주고요. 이 while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필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해석을 꼭 할 필요가 있으면 while을 써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능동의 의미만 부여해도 된다 싶으면 접사를 생략하고 이 ing의 느낌을 그대로 줘서 앞을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 음악을 듣는 동안. 이렇게 while의 뜻을 넣고요. 만약에 while의 뜻을 넣지 않는다면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능동의 느낌을 주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장도 하겠습니다. 도우라는 접속사로 이루어진 종속절이 먼저 나왔고요. 주어는 he고 동사는 was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주어가 he죠. 네, 주절의 주어와 he고 종속절의 주어도 he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씁니다. 그럼 접속사인 도우는 쓰고 일단 was는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그대로 능동이 되면 being이라는 ing가 되겠죠. 그리고 seek도 그대로 써줍니다. 네, 그러면 종속절과 주절이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being이라는 비동사의 뜻은 거의 뜻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사 구문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나면 접속사 뒤에 형용사만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확실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우라는 단어를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또 형용사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컴마 찍고 주절이 들어가는 형태, 이것도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도우를 먼저 넣어서 하면 아플지라도 그는 그의 모든 일을 했다. 그리고 도우를 생략하고 하면 아픈 그는 그의 모든 일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종속절이 주절을 꾸미면서 해석을 하는데 접속사가 있을 때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seek이라는 형용사가 이 h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아픈 그는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주어는 I고요. 종속절의 주어는 동사는 am. 그럼 뒤에도 주절은 주어가 I이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서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비동사는 분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when 쓰고 비동사는 being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eing이라는 비동사에 대한 분사형은 사라지고 그럼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 있죠? 네,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도 이것도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when은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 전면구가 먼저 시작되고 주절이 나간 형태와 똑같습니다. 해석을 한번 하면 방 안에 있을 때 나는 노래를 부른다. 접속사를 생략하면 방 안에서 나는 노래를 부른다. 네, 이러한 식으로 꾸며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면서 해석을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저기 접속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가 아무 접속사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시간이나 원인, 이유, 조건, 양보,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속사들이 들어가서 분사 구문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특히 여기 as가 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웬만한 분사구문에서는 as가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사구문을 만들거나 연습할 때 또는 내신에서 분사구문을 바꿔라 라고 할 때 as를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건 동시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동시상황은 다른 말로 부대상황,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부대상황, 동시상황이라고 하는데 as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with 명분이라고 어떤 어순을 지켜가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 책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with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나간 다음에 closed라는 분사, pp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주절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his eyes라는 with에 대한 목적어가 하나의 주어가 되고요. closed는 분사 형태로서 pp 형태로 준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에 대한 이 his eyes는 의미상의 주어로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해석이 그의 눈이 감켰다. 그의 눈이 누군가를 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능동이 아니라 그의 눈은 감켜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의 눈이 감켜졌다라는 수동형 분사인 과거 분사를 써야 합니다. 해석은 뭐뭐한 채로 라는 해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석을 해보면 그의 눈이 감긴 채로 그는 누워 있었다 침대에. 물론 해석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의 눈을 감은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언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ith 명사 분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가 이 분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주어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은는 이가 중에 하나로 끝내서 해석을 하는 버릇을 들이면 문법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독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내려오면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해서 만들어낸 건데,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씁니다. 이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분사를 썼는데, 이 분사구문에서 be cloud이라는 구름이 낀 이라는 해석인데, 우리가 구름이 끼었다 라고 해석하는 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비인칭 가주어인 it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 it을 한 번 더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격관대와 비동사가 생략돼서 ing나 pp가 남아있는 형태, 그래서 그 ing나 pp를 분사라고 하고, 그 분사는 꾸며주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원래 문장의 동사가 능동이었으면 ing, 원래 문장의 동사가 수동이었으면 pp 형태로 바꾸고, 앞에는 컴마를 찍어서 접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형태를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기본적으로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 그래서 해석이 헷갈릴 때는 컴마에서 한번 끊고 주절의 주어를 다시 종속절에 갖다 놔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독해를 할 때 분사구문이나 분사가 나왔을 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면서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